조금 뒤늦게 롯데자이언츠의 연습 경기를 봤습니다. 엘빈 로드리게스 그리고 비즐리 피칭 위주로 봤어요. 경기는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했고 또 공격 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국인 선수 두 투수가 모두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펜으로 나온 투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리게스 그렇게 나오면서 폰세, 와이스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폰세의 피칭을 1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그리고 로드리게스의 피칭을 다 이렇게 연습 경기를 챙겨본 입장에서 폰세와의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심의 위력, 포심 페스티벌의 구위, 무브먼트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로드리게스가 전혀 부족함이 저는 없다고 느꼈어요. 결정적으로 이 로드리게스가 던지는 포심의 정타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대부분이 파울이 되거나 코스가 잘 들어가는 공은 지방 롯데 마린즈의 선수들이 이렇게 뭐 움찔하는 동작도 있었고 헛스윙 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 시즌 코디 폰세의 매력은 포심 패스트볼의 헛스윙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포심 패스트볼을 한 50% 이상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심의 헛스윙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폰세가 던지는 킥 체인지업이라든지 뭐 컷 패스트볼이라든지 다양한 변화구가 이제 그런 것들에 기인을 했겠는데 로드리게스가 그렇다고 해서 포심만 던지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일단은 빠지는 볼이 많지 않습니다. 코디 폰세도 마찬가지고요.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ABS 시스템에서 던지게 된다면 훨씬 더 위력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디 폰세도 그랬고요. 그래서 코디 폰세가 던지는 오히려 130km 초반대의 커브라든지 바깥쪽으로 약간 걸터가는 컷 페스트볼이라든지 이런 공이 KBO 리그에서는 칠 수가 없는 공에 가까웠거든요. 로드리게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컷 페스트볼 던지고 스위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슬라이더성의 공. 거기에다가 제가 이 선수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체인지업이 좋아요. 결국 이제 KBO에 와서 특급 투수가 되는 것과 에이스급 투수가 되는 것은 또 다른데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디 폰스의 킥 체인지업이 지난 시즌 굉장히 유행이었고 제임스 네일이 지금 2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군림할 수 있고 두 번째 시즌이 더 좋아진 이유는 체인지업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드리게스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거든요. 과연 좌타자를 상대할 때의 체인지업이 위력적이냐 그냥 의미 없이 들어가는 공이냐 아니면 진짜로 카운트를 잡을 수 있고 마지막 위닝샷으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체인지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좌타자를 상대해서 그런 좋은 체인지업들을 기반으로 탈삼진을 만들어냈죠. 3이닝 동안 그냥 안타를 맞지 않았고 탈삼진 4개 잡고 이런 어떤 기록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타자들이 이 로드리게스를 상대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비단 빠른 공만 있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빠른 공에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지만 뒤이어 들어올 수 있는 변화구들의 구종들의 다양성 그리고 속도의 가감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이 엘빈 로드리게스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한준희 해설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실패하기가 힘든 투수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아직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꼬투리를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코디 폰세가 워낙 탑급이었으니까. 폰세는 한 109 가까이 던져도 이 선수가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53km였고 157, 8을 때릴 수 있는 투수였거든요. 계속 이제 99 이상, 109 이상, 7회까지 가도 150km 이상의 패스트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로드리게스는 아직 3이닝 던지는 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과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로드리게스는 실제로 폰세급의 피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보여주고 있는 구종 가치 그리고 페스트볼의 위력, 무브먼트 보여주고 있는 어떤 긴 팔에서 나오는 위압감, 팔 각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실패하기 힘든 유형의 투수고 롯데자이언츠가 진짜 외국인 투수를 잘 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가지고 빨리 메이저리그 가라.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슬리는 확실히 유형이 좀 다르죠. 비슬리도 공이 빠릅니다. 공이 빠른데 본인 스스로가 변화구 구사 빈도를 이 경기만 많이 가져갔던 건지 이제 원래도 보면은 그 전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구종의 선택들을 보면 변화구를 좀 즐겨서 던지는 투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구의 안정성은 오히려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로드리게스가 더 불안할 것 같은데 로드리게스의 포심이라든지 변화구 제구가 어제는 완벽했었고요.
이 비슬리 같은 경우에는 변화구가 제구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위 자체가 KBO 리그에서 통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좌타자를 상대할 때 어떤 구종 선택이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결국 좌타자 상대할 수 있을 때 그런 체인지업 혹은 뭐 일본 선수들이 많이 던지는 포크볼 요런 계통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뭐 미국 선수들, 그 서양 쪽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포심과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는데, 비슬리는 그런 부분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선발로 많이 뛰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너무 좋은 투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홈런을 맞았어요. 근데 그 공도 153km짜리 포심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타자가 너무 잘 쳤던데, 그러니까 비슬리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실투가 나와서 구위가 약해서 맞은 홈런이었으면 그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공은 낮게 제구가 되는 좋은 포심 페스트볼을 상대 타자가 너무 잘 받아쳐가지고 그 공을 그렇게 넘길 수 있는 타자가 KBO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여져서 비슬리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로드리게스가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슬리의 피칭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겠습니다. 롯데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투펀치, 어제 저도 이제 오웬 화이트와 우리 윌켈 헤르난데스가 나온 경기를 다 봤기 때문에 보고 비교를 하자면 로드리게스가 좀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아마 30경기에서 뭐 많게는 32경기 이렇게 나올 텐데, 하나와의 경기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운 좋으면 한두 번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롯데,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잘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눈여겨본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박정민 선수인데, 이 박정민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역시나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어떤 유망주들이 와가지고 KBO 리그에서 외국인 투수도 마찬가지고 고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손 타자들을 상대하는 공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박정민 선수는 포심도 좋습니다. 140 중후반대의 포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투구 폼은 이게 누구 닮았나 했더니 약간 손승락 선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봤는데 저 비슷합니다. 그리고 던지는 레파토리도 슬라이더성 공이 좋고 커브도 잘 던져요. 그런데 그 공만 가지고는 역시나 KBO 리그에서 살아남기 힘든데 체인지업이 좋습니다. 이 체인지업이 좋다는 건 결국 이 박정민 선수가 뭐 대학 무대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발로도 키워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번 시즌에는 아마도 김태형 감독이 불펜의 한 축을 맡길 텐데, 제구가 군데군데 뭐 벗어나는 공들은 있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특급 유망주가 되는 거고, 이 선수를 봤을 때는 포심도 적재적소에 잘 써주는 위력적인 공 플러스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체인지업이 상당히 제구가 좋다. 그래서 뭐 일본 타자들을 잘 요리를 하기도 했지만 KBO 리그에 왔을 때는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보유하고 있는 뭐 정철원이라든지 최준혁 이런 구위 좋은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완성도가 뒤처지지 않아 보여요. 충분히 아마 김태형 감독의 머릿속에는 필승조의 한 자리를 맡길 심산이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롯데자이언츠의 마무리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이 박정민 선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진욱 선수가 좋기는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선발 수업을 충분히 쌓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오히려 지금 공격 쪽에서의 공백, 지난 시즌 후반기에 공격 쪽에서의 모습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투수력 쪽에서 뭔가 더 힘을 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이글스도 지난 시즌 공격 지표 자체는 5, 6위권이었는데 투수 지표들, 선발 지표들, 원투펀치, 강력한 원투펀치를 기반으로 해서 성적을 냈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 이번 시즌은 상당히 무서울 것 같고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력적인 원투펀치는 보고 있는데 좀 제가 하나 팬이지만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